네, 저희가 오늘은 알트코인 쪽으로의 이야기를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알트코인은 어떤 코인일까요, 교수님? 그건 보통 앵커님이 계시는 제가 좀 색다르게 한번 예, 바꿔봤습니다. 파이코인이라고 네. 해서요. 요즘에 이게 OKX 상장도 됐고, 저는 뭐 이거 직접 뭐 제가 이거 투자 쪽은 아닙니다만 네. 워낙 파이코인 된 것들이 좀 커뮤니티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요거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행복하시겠죠. 급등해서. 그래서 파이코인에 대한 것들을 오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파이코인 사실 또 상장 이슈가 있었고 실제로 상승이 일어나기도 했었던 코인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 파이코인이 정확히 어떤 코인인지부터 개념을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규 투자자분들도 있으실 테니까요. 한번 그 부분도 설명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약간 암호화폐와 좀 약간 차별점은 이제 모바일 채굴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일단 모바일 채굴이 된다 해서 파이코인은 기존 보통 우리가 뭐 비트코인 이러면 뭐 비싼 좀 비싼 엔비디아 GPU로 막 돌려서 채굴했어야 되는 이거는 모바일로, 그러니까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간단히 채굴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매우 높다는 것들이 있어서 아마 고가의 채굴 장비가 필요 없다는 것들이 아마 기존의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물론 이더리움은 지금 약간 POS 넘어가서 그냥 비트코인 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모바일 채굴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요. 두 번째는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부분 것들이 파이코인이 이제 합의 알고리즘이 Proof of Time and Attention (POTA) 합의 메커니즘에 의해서 에너지 소비가 적어서 환경 친화적이다라고 좀 ESG가 좀 강조됐을 때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 부분은 뭐 다른 데하고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 KYC (Know Your Customer라고 하는데요. 과정을 통해서 향후 규제 환경에서 유리한 위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합들이 돼 있어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모바일 장치에서 채굴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아마 일반 분들 봤을 때는 고가의 채굴 장비가 없어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서 접근성을 높일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아서 모바일 채굴이 가능하다는 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여줘서 그리고 뭐 프로브, 뭐 컨트리뷰션, 합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사용자가 네트워크의 성장과 보안에 기여해서 코인을 얻을 수 있어서 그것들은 정통적인 POW하고는 달리 그 에너지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가장 모바일 채굴이 가능해. 여기에 가장 차이점이고 이것 때문에 많은 유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게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모바일 채굴이라는 부분이 사실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이기는 하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파이코인이 OKX 상장을 하면서 시장에서의 상승이 나와줬는데 그게 어떤 배경 속에서 좀 이루어졌는지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네, 일단은 되게 유저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커뮤니티가 대규모 사용자 기반인데 거의 파이콘이 이미 7천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대. 물론 이제 숫자는 좀 더 검증해야 되는데 굉장히 상장 시 큰 관심이어서 아마 이게 처음에는 저도 뭐 직접 뭐 설치를 해보거나 막 이렇게 보지는 않았는데 보면 이것들은 굉장히 커뮤니티가 사용자 기반이 있어서 그것들이 좀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논의했지만 모바일 채굴이 되면서 용이성이죠. 접근성이 편하죠. 일단 채굴하려면 비슷한 엔비디아 물론 이제 요즘에 에이백 그런 거 쓰지 않고 옛날 거 이제 채굴하긴 하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근데 모바일 채굴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어서 그리고 OKX 아까 상장 말씀하셨는데 OKX 상장이 돼서 이게 물론 굉장히 이따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승폭이 엄청 크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약간 이슈가 있긴 했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 다른 데도 상장되면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또 있었던 거죠. 물론 투자 쪽은 저보다 더 많이 아실 거니까 앵커님께서는 잘 모릅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마 OKX 상장 이후로 그런 것들이 아마 더 다른 거래소 상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실용성 부분에서는 뭐 일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하고 프리랜서 서비스에서 파이코인이 사용되는 사례가 좀 있나 봐요. 저희가 이거 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실용 사례들이 뭐 나오고 있다. 아직은 그래서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프리랜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커뮤니티는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모바일 채굴성이라든지 이렇게 접근성이 좋다. 그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좀 배경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좀 논의가 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고 사실은 이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약간 뭐 무료 에어드랍이라고 하죠. 네. 에어드랍을 많이 해서
모바일 채굴 때문에 그 무료 코인 획득 가능성이 높아져서 이미 수백만 명 아까 뭐 그렇게 쓰고 있어서 이것들은 약간 모바일 채굴은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채굴하려면 지금 뭐 원래 PC나 고가의 서버가 있어서 그런 거 없이 돼서 이런 것들은 좀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보여지긴 하고, 근데 OKX 일단 뭐 상장 얘기를 또 하겠지만 이것들이 약간 좀 굉장히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오긴 했는데 이걸 정말 이렇게 된 게 맞아라고 하는 또 약간 이슈가 있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높은 수치로 올라가서 파이코인 홀더분들은 되게 좋으시겠어요. 네. 저는 갖고 있지는 않아서 좀 네. 기술적인 분석만 하고 있어서. 앵커님 갖고 계시나요? 없습니다. 저도. 네. 많이 왔으면 방송 안 나왔겠죠. 아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파이코인 유저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을 아마 뭐 제가 홀더 숫자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아마 원리에서 갖고 있는 분들은 아니면 홀더 분들은 되게 행복하시겠죠. 근데 아마 지금 의외로 제가 보니까는 의외로 이제 젊은 분들은 네. 커뮤니티에서는 좀 활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슈가 돼서 또 이슈가 되니까 또 이게 코인 뉴스룸도 있고 다루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뭐 거래소, 특정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파이코인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 트럼프 코인 역시도 업비트에 상장이 됐었을 때 시세 분출을 좀 기대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시세 분출이 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다른 거래소에 상장이 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투자 관점을 가져가는 건 다소 무리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두시고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파이코인의 뭐 상장과 급등 배경들 다뤄봤다면 이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요 점들을 좀 요약을 해보면서 특징과 차별점들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 모바일 채굴 방식인데 그것들은 아마 직접 써보시면 알 수 있는데 좀 가볍다는 느낌이 있죠. 네. 기존에 있어서 일단 모바일 앱만 다운받으면 되니까 굉장히 그런 것들은 좋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게 규모,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티가 굉장히 잘 운영이 되나 봐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 커뮤니티 힘이 아시겠지만 웹3는 커뮤니티가 중요하거든요. 커뮤니티에서 액티비티가 좋아서 그래서 약간 모바일 채굴하고 대규모 사용자 기반이라는 것들이 있어서 근데 이게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많이 겪어봤잖아요. 이게 네. 약간 다단계나 이렇게 끼면 여러 복잡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좀 차단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마 거꾸로 보면 이게 접근하기 쉽다는 걸 몰랄 거야. 어떻게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또 다단계라든지 이렇게 좀 접근될 수 있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개인 투자 입장에서 좀 많이 주의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기술적인 부분은 아마 제가 볼 때 모바일 채굴이라 가장 큰 특징이 있다. 그리고 커뮤니티 내에서 생각보다는 굉장히 액티비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아마 보통은 커뮤니티에서 이게 만약에 피드백이 안 좋으면 배로 이게 좀 약간 이 마케팅이 마케팅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의외로 좀 확산되고 있는 거는 또 그런 것들을 커뮤니티도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바일 채굴, 커뮤니티의 운영이 생각보다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 의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채굴 관련해서도 사실 우리가 비트코인이 POW 채굴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비트코인에 관한 이제 기본적인 다양한 정보들은 투자자분들도 많이 아시더라고요. 근데 이 모바일 채굴이다라고 하는 건 정확히 채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차이점이 있고 그게 투자자들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지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러니까 모바일 채굴은 정통적 채굴 방식 약간 다르긴 해요. 네. 일반 채굴은 이제 프로퍼 아까 말씀하신 앵커님이 했던 강력한 컴퓨팅을 해서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려서 이제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복잡한 수학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성능이 좋은 뭐 에이직이라든지 그런 지표를 썼어야 되는데요. 파이코인의 모바일 채굴은 스텔라 합의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스마트폰 배터리나 데이터를 크게 소모하지 않고도 사용자는 매 24시간마다 번개 버튼을 클릭해서 추천 코드를 통해서 친구를 초대하면 채굴 속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사용자 참여도에서 기반한 구조로 에너지 효율적으로 될 수 있고요. 초기 가입하면 1파이 제공하게 되고요. 그래서 등급은 파이오니어, 뭐 기여자, 엠베서더, 노드 이렇게 돼서 나올 수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뭐 딥다이브는 시간은 아니니까 일단
이런 전체적으로 스텔라에 대한 사용자, 그러니까 만약에 친구 추천하는 거죠. 친구 추천해서 내가 이렇게 기여했어. 그러면 기여한 만큼 코인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초기 가입하면 1파일을 제공하고 뭐 파이오니어, 기여자, 엠베서더, 노드 따라서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거기서 내가 기여한 만큼 토큰을 주는 이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기여한 만큼 토큰을 가져갈 수 있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POW하고는 좀 다르게 에너지 효율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쉽게 말하면 카카오톡 친구하잖아요. 카카오톡 친구하듯이 하면은 그만큼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늘어나면 늘어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아까 모바일 채굴에 대한 쉬운 접근성 그리고 코인을 쉽게 에어드랍 내지는 이런 것들이 친구 추가하면은 내가 기여한 거잖아. 그래서 같이 이게 약간 우리 흔히 말하는 친구 추가하는 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막 네트워크에서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친구 네트워크에서 내가 더 불렀어 그러면 더 이렇게 기여한 만큼 파이코인을 받고 이런 식으로 돼서 요거에 아마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지속 가능성을 좀 봐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어쨌든 산업적 가치를 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산업적 가치를 얼마큼 주느냐에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